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비처럼 날아온 나비효과의 아나운서 이혜린입니다. 오늘 이렇게 월백과 함께 저도 노란색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장의 핫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시장 핫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요. 반도체가 이끄는 국내 증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할 때가 왔는데요. 한 달 동안 반도체가 거의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출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3월에 수출입 동향을 봤더니 반도체 수출액 무려 117억 달러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이제 업황 회복하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더해졌고요. 또 HBM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기대가 되면서 여기 봤더니 올해 1분기 가장 많이 오른 KRX 지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KRX 반도체였습니다. 한 달 동안 1분기 동안 17.43% 상승을 했는데요. 전년도에 같은 기간에는 5% 상승한 걸 봤을 때 정말 크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반도체 대표 주자들의 흐름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3월에서 4월 한 달 동안 TSMC, 엔비디아가 한 자릿수대 7%, 4%대의 상승률을 보이는 동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무려 10% 넘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보면서 또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업종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더 높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달 전에 대비 변동률을 보면 8%, 32% 꽤나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달간의 코스피에서 약 15조 7천억 원을 매수했는데요. 이 안에서 삼성전자를 5조 원 넘게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약 1조 7천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무려 이 담아낸 매수액 중에 3분의 1이 반도체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살짝 걱정되는 건 반도체만 웃는 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업종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컸는데요. 반도체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로도 볼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44.19% 상승한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제외하면 오히려 0.22%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에 7곳의 영업이익 기대치가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할 때 더 어려워지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토주가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가 이제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섹터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섹터 바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백고동을 울리는 조선주입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부진했던 조선주였는데요. 어떻게 업황이 회복됐나 살펴봤더니 1분기의 선박 수주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보시면 2021년 4분기 이후에 3년 만에 1위를 탈환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액 수주액은 1분기에서 전 세계 점유율의 약 44.7%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절반을 국내 조선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수주액을 봤더니 한화로 조금 해보면 1조 3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수주량 증가율을 보면 더 큽니다. 한국은 32.9% 증가할 동안 중국은 0.1%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선주들 지금 업황 회복 엄청나게 달리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하는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전 세계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IMO라고 국제 해사기구가 있는데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2008년 대비 100% 줄일 걸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EU에서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가와 기업별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덜 배출했을 때 남은 배출권을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배출량을 줄여서 이익을 얻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은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친환경에 대한 규제가 느슨했기 때문에 노후 작업이 지금 노후 선박들이 친환경으로 빠르게 바꿔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선박 교체 시기가 20에서 25년인데요. 그렇다면 2000년대에 발주됐던 선박의 교체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선의 교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조선주가 잘하는 게 또 LNG선, 친환경 선박이죠. 그래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3년치의 곡간을 다 채웠다라는 기사 많이 보셨죠? 이미 수주를 꽉 채웠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수주 목표를 조선사들이 이렇게 낮췄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이 표를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사실 수주 목표를 보면 실적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봤더니 고부가 가치 위주로 선박을 수주를 했더니 달성 금액은 더욱더 커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딱 3개월이 됐는데 무려 수주 현황에서 목표치 64%를 달성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39%, 34%, 3분의 1을 이미 채운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 봐야 하는 건요. 양보다는 질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1분기에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을 봤더니 LNG선은 29척이었고요. 암모니아선은 20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주된 양의 100%를 한국조선이 수주를 했습니다. 반면에 컨테이너선의 수주량은 33%가 넘게 감소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저가 수주로 엄청나게 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랑은 방향성이 맞지 않는 거죠. 친환경 그리고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를 하면서 우리는 규모보다는 가격이 중요해졌습니다. 가격이 중요해진 이 상황에서 마침 신조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 가격의 기준이 되는 지수입니다. 2024년 181.2를 기록하면서 2008년 이후의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이 신조선가가 부동산이랑 비슷합니다. 아무리 싸게 사고 싶어도 내놓는 사람들이 비싸게 내놓으면 비싸게 사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의 수주를 하면서 신조선가도 높아지고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조선주들의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배경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뷰티입니다. 화장품 지금 제2의 전성기로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 부분 역시도 수출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월에서 2월 한국 수출액이 전년 비 36.2% 상승을 했고요. 또 2024년 2분기 화장품 업종 지수를 봤더니 124가 나왔습니다. 100 이상이 나오면 전년보다 더욱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무려 24나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렇다면 모멘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에만 우리가 의존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비중국 수출의 모멘텀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에 빨간 선이 중국의 수출이고요. 가장 위에 있는 높은 부분이 비중국 비율입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수출액이 무려 69%가 넘게 늘었고 일본 수출액도 3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고가였던 트렌드에서 중소형 브랜드들이 이제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소형 브랜드들이 또 성장을 하려면 플랫폼, 그 판로가 많아야겠죠. 그 판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플랫폼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CJ 올리브영입니다. 미국에서는 세포라가 올리브영처럼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CJ 올리브영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인데요. 취급 제품 80% 이상이 인디 브랜드고요. 또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플랫폼 다이소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21년 화장품 브랜드가 4개였는데 현재는 30개가 넘는 브랜드가 입점을 했습니다. 다이소 효과를 가장 많이 누렸던 종목이 뭘까 봤더니 미샤를 품고 있는 에이블 CNC입니다. 스파 세럼이라고 이 다이소에서 내놓은
제품인데 매출이 무려 3배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 10%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14.2% 상승할 걸 봤을 때 이 플랫폼의 효과 굉장히 엄청나죠. 이렇게 중소형 브랜드들이 굉장히 오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효과로 OEM, ODM 기업들도 공장이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국내 4대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배나 늘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대 공장도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지난달 임대 공장을 추가로 확보했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장을 완공해서 1월부터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중국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유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2월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를 다시 회복하면서 2019년 대비해서 7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비중 중에 중국인이 지금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경기를 할 수 있는 PMI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경기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는데 화장품이 중국향에 가장 민감하죠.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도 다시 업황이 회복되고 상승세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도 존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화장품 살펴봤고요. 마지막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LCC 저가 항공인데요. 항공주는 살짝 주춤한 상태지만 LCC는 역대급 호황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도 기대가 되는데 일단 올해 1월에서 2월 국제선 여객 수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55.2%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이었던 이때 그 상승률을 다시 94.9%로 회복을 했는데요. 거의 회복이 된 수준이죠. 자, 봤더니 저가 항공이랑 대형 항공사 중에 누가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봤더니 승자는 LCC였습니다. 작년에 LCC에서 국제선 승객 점유율이 51.3%를 기록을 하면서 이 대형 항공사를 이긴 건데요. 이 점유율도 엄청난데 올해는 52%를 돌파했습니다. 아래는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 저가 항공에서 국제 여객수 가장 많았던 그런 기업들을 봤더니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진에어 에어 부산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LCC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선이겠죠. 일본 그리고 동남아의 여행 수요가 폭발을 한 건데요. 일단 일본의 1월에서 2월 여객 수는 전년 대비 50%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베트남 여객 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래서 2월 41%나 전년 대비 상승한 모습입니다. 특히 별표를 쳐놨는데 일본 노선의 이용 점유율이 전체 국제 노선의 28%를 차지한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만큼 노선에서 이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고요. 늘어난 운항편도 한몫을 했습니다. 1분기에 운항편이 전년 대비 제주항공은 14% 늘어났고 티웨이항공, 진에어 또 이렇게 늘어난 모습인데요. 진에어는 동남아의 일본 노선에 좌석수가 많은 대형기 B777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까지도 같이 채워준 거죠.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전망되는 기업들의 전망치를 살펴봤는데요. 1분기 매출액도 증가할 것이고 제주항공은 올해 수송량의 10% 이상이 증가하면서 견고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티웨이 항공도 매출액이 증가할 거지만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합병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살짝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LCC 항공도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외에도 어떤 종목에 우리가 또 집중해보면 좋을지 질문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린 아나운서가 거의 일타 강사가 됐습니다. 저희한테 뭐 박철순 매니저님 뭐 질문할 게 없어요. 답이 다 나왔거든요. 다 들은 것 같아요. 네. 이 나비 효과가 진짜 제 인생에 네. 또 다른 공부의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또 조선주였는데 네. 지금 미중 갈등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우리가 국내 기업의 수혜를 볼 수 있다. 근데 아니다. 미비할 것이다라고 입장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철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 이게 의견이 사실 지금 두 개로 나뉘고 있는 게 네. 사실이거든요. 네. 증권사에서도 사실 양쪽 의견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조금씩 수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일단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뭐냐면 네.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조선 쪽으로까지 이제 연동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노조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노조에서 이제 나라에다 얘기를 한 거죠. 불만을. 그랬더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나 지금 현 정권이 이걸 또 안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정권에 약간 친환경이 아니죠. 친환경이 아니고 좀 친쪽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조 네. 쪽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만약에 규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네. 근데 아직 뭐 규제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 추정이고요. 그래서 바로 뭐 지금 반사이익을 본다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제 중국이 저가 공세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되게 저렴한 배로.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 기업들이 한 3, 4년치 일감이 이미 다 쌓여 있어요. 네. 수주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3, 4년 가만히 있어도 수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까 양보다 질이다 이런 이야기 네.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굳이 중국과 경쟁할 만한 저가 선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지금 실적은 탄탄한 상태에서 네. LNG라든지 아니면 또 암모니아성 같이 부가가치 높고 친환경 트렌드에 맞는 이런 조선을 수주하는 게 훨씬 더 회사의 어떤 이익을 높이는 데 훨씬 더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여기도 아까도 나왔지만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앞에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주하는 친환경 선박 대표적인 게 LNG와 암모니아선인데 우리나라가 다 수주를 거의 다 했단 말이죠. 네. 그만큼 지금 시대는 계속 친환경 쪽으로 갑니다. 뭐 전기차도 좀 힘든 시기는 겪고 있지만 결국 조선이나 전기차 모든 것들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친환경 선박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들은 한동안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선박 수주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게 더 팔면 팔수록 더 많이 남는 선박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더 높아진다거나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중장기로 베팅해도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네. 조선 주들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그 안에서도 또 우리 전문가님의 우리 매니저님의 탑픽 저 궁금했어요. 저는 뭐 다 좋게 보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뭐 눌림목 나올 때는 네. 웬만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전부 다 공략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걸 보면 저는 하나오션이 좀 괜찮다고 봅니다. 뭐 실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중장기 전망은 다 괜찮거든요. 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에서 또 잠수함이나 이쪽에서 또 전 세계 뭐 최고의 또 기술력을 갖고 있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한국에 방문하면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오션 쪽을 방문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지금 압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노후 선박들을 보수한다라거나 잠수함 같은 것들 이런 걸 보수를 또 중국에 맡긴다?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맡길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방산이 또 너무 강력하잖아요. 요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뭐 조선 쪽도 좋고 그다음에 방산 사업부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하나오션 천천히 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황봉혜 네. MC님도 난 뭘 하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조선 쪽은 네. 삼성중공업 정말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이제 유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플랜트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봤더니 뭐 LNG 선도 수주들 좀 많이 하고 있고, VLCC라고 이제 초대형 유조선이거든요. 네. 요것도 수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싼 걸, 한국은 비싼 걸 하기 때문에 비싼 걸 하는 네. 우리 삼성중공업. 지금 그 보고서를 봐도요. 네.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서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그거 좋다는데 당연히 그거 사야죠. 네. 저는 지금부터 사 모으면
올 하반기에는 분명 지금 삼성중공업이 9,000원대 매물대가 있어요. 그걸 뚫지 못하고 한 번 터치했다 빠졌거든요. 네. 한 번은 뚫고 전 날아갔다. 그래서 한 번 방향성 잡으면 예전에 한 4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거기까지는 뭐 안 가더라도 2만 원까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실적 이야기에서 삼성전자 빠질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어제 1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어요.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부분별 실적이 딱히 나오진 않았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좀 빠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을 텐데 뭐 크게 저는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1%도 안 빠졌거든요. 네. 일단은 뭐 기대치가 이미 있었던 상태고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1분기 실적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6조 6천억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잘 나왔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중에는 거의 매주 반도체를 저희가 다루고 있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지금 한 3개월 동안 10번 말한 것 같은데 전 네. 분명히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가장 문제가 있었던 이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잖아요. 이게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 지표가 이미 회복을 하고 있고 1분기 때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2분기 때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보다 1분기 실적 좋았잖아요, 이번에.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1분기 때 6조 6천억 원이 나왔다면 2분기 때는 거의 뭐 8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과연 지금 오른 게 다 오른 걸까? 네, 그래서 저는 더 좋게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사실 초반에는 훨씬 더 잘 갔잖아요. 네. HBM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갔고 실제로 엔비디아 GPU 쪽에다 HBM을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주가를 더 끌어올렸던 모멘텀이었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또 가능성이 열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HBM3 이쪽에서는 또 이제 수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추가적인 고객사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패키징 쪽에서도 또 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은 기대감이 훨씬 더 많고 네.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아. 네, 그래서 삼성전자 전 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편에서는 맨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너무 고점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신규 매수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운데 네. 오르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아, 떨어지고 있는 거를 팔아야 되나 걱정을 하셔야지 오르고 있으면 항상 네. 계속 상방을 열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 주가보다 조금 위에 뭐 전고점이라든지 매물 저항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항대가 있으면 거기서 밀릴 수는 있거든요. 아. 왜냐면 저항대가 오면 보통 거기서 이제 익절을 하려고 하는 매물들이 출회되면 주가가 좀 오르지 못하고 멈추면서 조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지금 최고점까지 남아 있단 말이죠. 네.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특별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상방 열어 놓으시고 이제 매도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가격에서 한 5% 정도 빠지면 난 기계적으로 매도해야지.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놓으시고 상방을 계속 열어 놓으세요. 밀리고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 오르고 나서 너무 빨리 팔려고 하니까 네. 수익을 크게 못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대장 형님만 얘기했는데 네. 그 다른 좀 소부장 기업들은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소부장 쪽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전체가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HBM 관련된 사업부는 실제로 지금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네.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있는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실제로 직접 협력 관계면 당연히 매출이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부 같은 경우는 크게 실적이 또 오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HBM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 중에 좀 덜 오른 종목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들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뭐 전력 기기 쪽도 사실 실적 좋거든요. 왜냐면 반도체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 기기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연결된 근데 지금 실제 많이 팔리는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소부장을 보시는 게 네.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반도체 그리고 또 조선도 보고 그리고 화장품, 네. 또 LCC까지 가져왔는데 정말 좋은 거 다 가져오신 것 같아요. 특히 이 반도체는 포트에 없으면 네. 정말 소외받아요. 막 포머 죽은 생기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지금 뭐 방향 잡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조금 이제 눌림목에서 좋은 종목들은 좀 사 모아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말씀해주신 사실 그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좀 변했어요. 네, 감기 걸려가지고. 그런데도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혜린 아나운서는 이따 2부에서 우문현답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박수로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